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윈은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번식하면 그 형질줄 일부가 자손에게 전달돼 진화가 일어난다는 자연 선택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개체가 다른 개체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만 자연계에서는 동물들의 이타적인 행동이 자주 관찰된다. 자, 그렇다면 이기적인 행동이란 건요, 생존 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통념과는 다르게 관찰되는 동물들의 이타적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화론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일문단은요, 자연 선택설과 동물의 이타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은 개체들의 이타적 행동은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많이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혈연 선택 가설을 제시하였다. 해밀턴의 법칙에 의하면 R 곱하기 B-C가 0보다 큰 것을 만족할 때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한다. 이때 R은 유전적 근연도로 이타적 행위자와 이의 수혜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을,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을,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부나무가 자식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은 50%이고 형제자매 간에 같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도 50%이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해밀턴의 법칙은요, 개체의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였어요.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R은 유전적 근연도고요. 2촌인 경우 0.5가 되겠어요. 그리고 B는 이타적 행위의 수혜자가 얻는 이득, 그리고 C는 이타적 행위자가 감수하는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R은 2촌인 형제 자매를 기준으로 1촌이 늘어날 때마다 반씩 준다. 자, 그렇다면은 2촌이면 R은 0.5, 3촌이면 0.25라는 거예요. 가령 행위자가 3명의 형제를 구하고 죽는다면 0.5 곱하기 3-1이 0보다 크므로, 자,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삼형제가 살았으므로 B는 3이 되고 행위자 1명이 죽었으므로 C는 1이 되는 거겠죠. 행위자의 유전자는 그의 형제들을 통해 다음 세대로 퍼지게 된다. 이러한 해밀턴의 이론은 유전자의 개념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이타적 행동의 진화에 얽힌 수수께끼를 푸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자, 이 문단은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문단에서 도킨스가 나오네요.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은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와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 더 많은 자신의 복제본을 퍼뜨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전자란 다음 세대의 다른 DNA 서열로 대체될 수 있는 DNA의 단편으로 염색체상에서 이미의 어떤 DNA 단편은 그와 동일한 위치나 순서에 있는 다른 유전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그는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와 달리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로 보고 개체는 단지 그러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자, 다윈과 같은 기존의 진화론자들은요, 생존 경쟁의 주체를 개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존 경쟁의 주체를 유전자, 개체는 운반체라고 보았는 사람이 바로 도킨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타적으로 보이는 개체의 행동은 겉보기에 그럴 뿐 실은 유전자가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인 셈이다. 이런 도킨스의 이론은 유전자의 이기성으로 동물의 여러 행동을 설명하여 과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나 개체를 단순히 유전자의 생존을 돕는 수동적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라고 되겠죠. 자, 도킨스 이론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3문단은 도킨스 이론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1문단.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타적 행동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적 사람들과 이타적 사람들이 공존할 경우 이타적 사람들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최근 진화론적 게임 이론에서는 반복 상호성 가설과 집단 선택 가설을 통해 사람들이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 및 이타적이 진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는요,
이타적 사람들이 도태되지만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상호서 가설에서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경우 상대방도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타적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게임 이론의 하나인 TFT 전략으로 설명한다. TFT 전략이란 상대방이 협조할지 배신할지 모르고 선택이 매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무조건 상대방에게 협조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바로 전에 사용한 방법을 모방하는 전략이다. 즉 상대방이 이타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타적으로,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점점 상대방의 배신 횟수는 줄고 협조 횟수는 늘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반복 상호성 가설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반복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되겠네요. 반복 상호성 가설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은요, 반복 상호성 가설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집단 선택 가설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생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타적 인간이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개인이 생존하는 개인 선택에서는 이기적 인간이 살아남는 데 유리하지만, 집단 간의 생존 경쟁에서 우월한 집단이 생존하는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식량을 구하거나 다른 집단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집단 선택에 의해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생존하게 되면 자연히 이를 구성하는 이타적 인간도 진화하게 된다. 실제로 인류는 혹독한 빙하기를 거쳐 살아남은 존재라는 점에서 집단 선택 가설은 설득력을 얻는다. 하지만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안엔 이기적인 구성원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집단 선택에 의해서 이타적인 구성원이 진화하기 위해서는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해야 된다. 그러나 사회생물학에서는 집단 선택의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선택 가설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집단 가설에는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높이는 장치로서 법과 관습 같은 제도에 주목하면서 집단 선택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집단 선택 가설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가와 나의 서술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4번 같은 경우는요, 이론의 발전 방향이 가에는 나타나지 않고 나에는 나타났어요. 정답은요, 5번이었습니다. 이타적 행동에 관한 이론과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가는 혈연 선택 가설,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나는 반복 상호성 가설, 집단 선택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정답은요, 선지 5번이었습니다. 해밀턴의 법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유전적 근연도에 초점을 맞춰 이타적 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네, 유전적 근연도인 R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죠. 정답은요, 선지 2번이었습니다. 개체의 이타적 행동에 숨겨진 이기적 동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3번 선지 보도록 할까요?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삼촌 관계인 경우 R은 0.25가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촌 형제 장매를 기준으로 1촌씩 늘어날 때마다 R은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0.2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4번 보겠습니다. 이타적 행위자와 수혜자가 부모 자식이나 형제 자매 관계일 경우 R은 같다. 둘 다 R이 0.5로 같겠죠. 선지 5번 이타적 행위자와 그의 수혜자가 혈연 관계일 때 B와 C가 같으면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식을 만족할 때 이타적 유전자가 진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나의 TFT 전략을 참고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볼게요. 다음은 A와 B의 협조 여부에 따른 보수, 편익과 비용의 합을 행렬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르고 선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만 A만 TFT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A만 쓰는 거예요. B가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사용한다면 B가 두 번째 회까지 얻게 되는 보수의 합은 얼마인가 라고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쓴다는 건요, 첫 회에만 비협조 전략을 쓰고 두 번째 회는 협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볼 테니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회에서는요, A가 협조, B가 비협조이므로 A와 B의 보수는 마이너스 1, 2가 되고, 두 번째 회에서는 A가 비협조, B가 협조이므로 A와 B의 보수는 2-1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회까지 얻게 되는 B의 보수의 합은요. 그럼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죠. 자, 표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에서는요. A가 협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회에서 비협조하게 되면 2. B가 1회에서 비협조를 하게 되면 2. 2회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선지 2번을 해주면 됩니다.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집단 선택 가설에서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압도하는 이유로 옳은 것을 고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 1번 보겠습니다. 집단 선택의 속도가 개인의 선택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 이타적 구성원의 수가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증가하지 않겠죠. 선지 2번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구성원이 먼저 소멸한 후 자, 집단 선택에 의해 이기적인 구성을 소멸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틀렸는데요. 설명 한번 살펴볼게요. 집단 선택의 속도가 개인 선택의 속도보다 느릴 경우 이타적 구성원이 이기적 구성원과의 생존 경쟁에서 뒤처져 사라지게 되므로 개인 선택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집단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 3번도 살펴볼게요. 집단 선택이 천천히 일어날 경우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집단 선택이 천천히 일어난다고 해서 집단 간의 생존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정답은요. 적절한 거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개인 선택으로 이타적 구성원이 먼저 소멸하면 이타적 구성원을 진화하게 하는 집단이 선택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왜냐하면 개인 선택의 속도가 집단의 속도보다 빠르며 집단 내의 이타적 구성원은 생존 경쟁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절한 것은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우리 선지 5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선택의 속도가 집단 선택의 속도보다 빠를 경우 이타적인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개인 선택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자, 틀린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선택은 개인 간의 경쟁 이후로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개인 선택에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해설 아래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개미의 경우 수정란은 암컷이 되고 미수정란은 수컷이 된다. 여왕개미가 낳은 암컷들은 부하는 1, 모하는 0.5, 자매하는 0.75의 유전적 근연도를 갖는다. 자, 여러분 유전적 근연도 어디서 많이 봤죠? 그렇습니다. 해밀턴입니다. 해밀턴의 혈연 선택 가설과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암컷 중 여왕개미가 되지 못한 일개미들은 직접 번식을 하지 않고 여왕개미가 낳은 수많은 자신의 자매들을 돌보며 목숨을 걸고 개미 군락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과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고 있네요. 이는 이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390여 개의 부족이 수렵과 채취에 의존하고 살고 있다. 이러한 부족은 대체로 몇 개의 서로 다른 친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도주의적 부족 질서 아래 사냥감을 서로 나누어 먹는 식량 공유 관습을 가지고 있다. 자, 식량 공유 관습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줬고요. 이는 개인의 사냥 성공률이 낮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생존 방식이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이 선지 1번이었습니다. 가에서 일개미가 자식을 낳지 않고 자매들을 돌보는 것은 부보다 모의 유전자를 아니고요.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겠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자,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0.75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선지 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에는 일개미가 목숨을 걸고 개미 군락을 지키는 것을 다른 DNA와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유전자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겠군. 네, 개체의 이타적 행동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 유전자의 이기적 행동이란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선지 3번 보겠습니다. 다에서는 자신이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사냥에 실패했을 때 자신도 얻어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공유 관습이 생긴 것으로 보겠군. 맞습니다. 자신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상대방도 이기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선지 4번 보겠습니다. 라에서는 식량 공유 관습을 이기적인 구성원도 식량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이타적인 구성원이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보겠군. 맞습니다. 식량 공유 관습은 개인 선택이 일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 효과를 높여 이타적 구성원이 생존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 가에서는 혈연 관계가 없는 구성원과의 식량 공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이라고 되는데요. 이타적 행동을 친족들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죠.
자, 라에서는 협업을 통해 집단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행동으로 보겠군이라고 되겠죠. 집단 선택에서는 이타적 구성원이 많은 집단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는 1번 하면 되겠습니다. 밑줄 친 단어가 A에서 E와 동음이어인 것은, 자 여러분, 동음이어는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선지 2번이었습니다. 이 사전은 여러 전문가가 감수하였다. 이 감수라는 뜻은요 책의 저술이나 편찬 따위를 지도하고 감독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비에서 감수는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소리는 같지만 다른 뜻인 것을 고르라 했을 때 바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